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크립토 슬레이트의 논평입니다. 아주 괜찮은 글이 있어서 요거를 잠깐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 건지,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이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가 포르투갈 기업가를 위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방법.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포르투갈 기업가들의 정부 간섭 없이 글로벌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왔다.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시대의 가장 큰 트렌드가 뭘까요? 인터넷이라는 게 나와서 소비자들의 소통 공간이 많아졌죠. 광고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중들이 직접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대. 굳이 광고를 보지 않아도 사람들은 직접 소비했던 경험들을 믿고 소비를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제 유명 여자 연예인이 바르는 화장품을 써도 그 여자 연예인과 똑같이 안 된다는 걸 알아버렸죠. 결국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신뢰의 기준에 따라서 소비는 이루어진다. 결국 소비자들은 어떤 걸 믿냐가 가장 중요하죠. 제 연배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제 영상을 보고 계시지만 저희 어릴 때 80년대 90년대는 신뢰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우리들이 모르는 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여쭤봤죠. 우리들이 해보지 못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근데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정답은 없었죠. 분명히 이게 기득권 세대죠. 사람이 사람에게 신뢰를 의지했던 시대.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것들이 줄어들었죠. MZ세대, 그들은 굳이 궁금한 걸 선생님이나 친구나 부모님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나 구글, 그리고 SNS를 활용합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사라졌습니까? 거짓이 사라졌어요. 부모님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척을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그럴 거야 라는 이유로. 하지만 지금은 모든 진실들이, 경험들이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바로 뒤돌아서서 검색을 하죠. 검색을. 그리고 지적을 하죠. 엄마의 말이 틀렸어. 선생님의 생각이 틀렸어.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보고 태어난 세대,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컴퓨터를 접한 세대. 이게 가장 지금 세대의 마찰, 충돌, 이해상충, 어쩌면 트렌드일 수도 있겠죠.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를 보고 태어난 세대들은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세대들은 사람의 말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에 의존하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이, MZ세대들이 어쨌든 사회의 주체, 경제의 주체가 되려고 해요. 이들이 원하는 건 결국 공평과 공정이죠. 지금 기득권 세대들은 뭘 추구를 합니까? 인간의 정을 추구를 하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컴퓨터가 있던 세대들은 데이터적 정의를 추구하죠. 데이터에 나와 있는 답, 오로지 그들이 믿는 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적 정의, 여기는 사람의 정을 아직까지는 믿는 편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가장 큰 극복하기 힘든 사회적 갈등 요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대는 데이터적 정의를 쫓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결국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이 정의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못하는 기득권층들이 있다면 이 사회에서 어쩌면 도태될 수도 있겠죠. 인정하기는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것들, 컴퓨터상에 나오는 정의를 믿어야 되겠죠. 결국 이런 모든 행위들이 탈중앙화를 꿈꾸는 세대들의 살아가는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MZ세대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누굽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죠. 그런데 선생님과 부모님의 무능이 보여버렸어. 모르는 게 많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들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히려 그 신뢰들이 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굳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 없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은 결국 인터넷이란 공간 안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 블록체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블록체인은 혁신과 혁명이 아니다,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진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포르투갈 기업가를 위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방법, 무엇이 암호화폐가, 제가 뭐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다,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꾼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정부의 간섭 없이 무능하고 정에 이끌려 다니는, 공정과 공평을 무시하고 탐욕과 무능에 쩌든 특정 개인에 의해서 굳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 정부의 간섭 없이도 글로벌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다. 자, 그러면 내용을 좀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였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틈새 산업에서 시장을 움직이고 규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글로벌 강국으로 전환하는 데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이런 성장에서 발생한 기회가 세상을 충분히 바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쨌든 경제 성장이 정체된 곳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저임금과 생활 수준의 저하로 인해서 관광천국이라는 명성이 서서히 가려진 포르투갈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된다. EU 회원국이고 천연 자원이 무분별하게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오랫동안 유럽의 약자로 여겨졌다. 더 나은 임금과 기업에 대한 더 나은 규제로 젊은이들이 이웃 국가로 이주하게 되면서 국가는 젊은이들을 국경 안에 가두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포르투갈에서는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젊은이들의 꿈을 방해하는 다양한 관료적 문제에 직면을 했다.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득권, 정에 이끌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말을 믿는 시대의 사람들이 정책 위반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관료적 문제에 직면을 했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 어머니는 지금 무엇을 하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똑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너와는 다른 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간은 정적인 판단이죠. 하지만 지금 MZ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똑같은 법을, 규칙을 제어받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타인도 똑같이 가졌다면 그와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게 태어나서부터 컴퓨터를 보고 태어난 세대들의 정의예요, 정의. 자, 포르투갈인들은 다양한 관료적 문제에 직면을 해서 저주를 받고 있다. 우리 조부모님은 고난을 겪으셨고 독재 이후 시대에 해방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갖고 살아왔다. 그들이 살아온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서민들은, 대중들은, 경제를 모르는, 법을 모르는 이 시민들은 그냥 그렇지라고 살아왔죠. 지금까지 내가 무식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불공평하게 당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들이 살아온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이런 것들은 결국 그들이 자녀에게 물려준 생존 방식을 유지해서 국가에서 기본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다. 토착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부모가, 조부모가 가난하면 그 세대는, 그 누가 태어나도 그 자손이 사라질 때까지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야망은 부족했다. 그러려니 하고 살았다. 어쨌든 피해의식에 쩔은 젊은이들은 야망이 부족해졌다. 큰 꿈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과도한 지출, 너무 높은 목표 달성, 자신의 안락한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냥 부를 갖고 있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본인이 처한 환경에 안주를 해버린다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하기 힘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 힘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사회는, 국가는 계속해서 발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겠죠. 지금 포르투갈의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블록체인이 필요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포르투갈의 기술 및 비즈니스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암호화폐의 탄생은 나라를 뒤흔들고 젊은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든 블랙스완 사건이 되어버렸다.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된 지 10년이 넘도록 블록체인 기술은 이 나라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주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은 포르투갈 기업가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평행세계 경제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 평행세계, 공정사회, 동등한 사회, 공평한 세상이겠죠. 열린 블록체인 기술은 무한한 가능성에 힘입어 암호화폐 스타트업의 확장을 돕는 인큐베이터 회사인 마스터블록을 설립을 했다. 외부 자금이 없고 작지만 전담팀이 있는 우리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 포르투갈은 잠재적인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가진 가장 좋은 애 중 하나지만 그 효과는 많은 국가에서도 느껴진다.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낸 기회와 잠재력을 보는 것은 미라클이다. 기적이다. 제가 영상에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우리나라 같이 전국이 와이파이가 빵빵 터지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쩌면 블록체인은 신이 주신 선물일 수 있어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책 위반자들 때문에 결국 손해를 보는 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에요. 기적이란 표현을 했잖아요. 그 기적.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인 시스템에 도전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뭐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는 정말 다양하죠. 이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하나죠. 나와 나의 부모는 가난했기 때문이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